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재무설계를 전문으로 해온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평생 악착같이 모아온 목돈이 은행 통장에 있는데 매달 생활비 빼고 병원비 쓰다 보니까 어느새 슬슬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이러다가 80대 중반쯤 되면 돈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정말 많이 느끼고 계시죠?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저 2억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목돈이 아무리 많아도 빠져나가기만 하면 불안한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매달 연금처럼 꾸준히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통장에 들어온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 이번 달도 들어왔네. 다음 달도 들어오겠지. 이런 안정감이 바로 노후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지금 노후 재정 설계의 핵심이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연금 같은 구조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굴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목돈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은퇴할 때 보통 뭘 가지고 계신가요?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예금, 그리고 집 한 채. 이게 대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노후 준비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그리고 자산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요즘 재무설계의 핵심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첫째, 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2024년, 2025년 들어서 장 보러 가면 예전 같은 돈으로 절반밖에 못 사오는 것 같잖아요. 통계청 자료 보면 요즘 물가 상승률이 연 34%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만 지나도 여러분이 가진 돈의 실제 가치가 30~40%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2억이 10년 후엔 1억 2천 정도의 구매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 별로 안 들겠지. 그런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무릎, 허리,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로 통계 보면 60대에서 80대 사이 의료비 지출이 평균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수명 리스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70대 중반이면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평균 87세, 남자분들도 81세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장수는 축복이죠. 그런데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게 리스크가 됩니다.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만 쓸 돈을 준비했는데 95세까지 사신다면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목돈 기반 노후 설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게 2025년 현재 노후 재정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왜 목돈만 믿으면 위험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목돈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왜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에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1억 5천, 그동안 모은 예금 5천만 원 해서 총 2억을 손에 쥐셨어요.
이 정도면 넉넉하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랍니다. 부부 둘이서 한 달에 기본 생활비로 200만 원씩 써요.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용돈, 이것저것 더하면 한 달에 평균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2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충 6년에서 7년이면 바닥이 보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72세쯤 되면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 20년은 어떻게 버티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럼 덜 쓰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째,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쓰는데 5년 후에도 200만 원으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가 상승률 3에서 4%씩 계산하면 5년 후엔 지금의 230만 원 정도는 써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비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박철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하셨는데 73세에 갑자기 심장 스텐트 시술 받으셨어요. 건강보험 적용되고도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배우자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고요. 또 300만 원. 이렇게 2년 만에 예상 못한 의료비로 800만 원이 훅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이게 반복됩니다. 셋째, 심리적 압박이 엄청납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이번 달에 또 200만 원 빠져나갔네. 이러다 진짜 떨어지는 거 아냐?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노후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아끼겠다고 병원도 안 가세요. 아픈데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식들 만나러 가는 것도 줄이고. 이게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여기서 웃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요즘 돈 아끼려고 TV도 안 켜요. 전기요금 나온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이셨어요. 2억이 있는데 TV 전기요금 아끼려고 안 보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목돈만 믿고 사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못 쓰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 원, 퇴직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16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번 달도 들어왔네. 다음 달도 들어오겠지. 내년에도 들어오겠지. 이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심리적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명희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목돈은 1억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연금이 탄탄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매달 22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저 1억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처음엔 불안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드렸죠. 월 220만 원이면 연 2,640만 원입니다. 이게 평생 들어옵니다. 80세까지만 쳐도 15년 동안 3억 9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계산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지금도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1억은 비상금으로 묶어두고 매달 들어오는 22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으시대요. 이게 바로 연금 현금 흐름 중심 노후 설계의 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목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연금은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월급 받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죠. 이번 달 월급 들어왔네 하는 그 안정감을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안전자산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래도 됩니다. 이르면 다시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60, 70 넘어가면 다시 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해야 합니다. 연금은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처럼 어제 100만 원이었다가 오늘 50만 원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매달 정확히 약속된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게 삶의 기본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셋째, 노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하는 불안감.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에 시니어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노후에 가장 원하는 자산 구조가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매달 들어오는 연금형 자산이었습니다. 목돈보다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연금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어떻게 해?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돈 중심에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노후 재정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하나의 월급처럼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월 지급식으로 받아서 4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총 14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 월급이에요. 퇴직연금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지 마시고 월 지급식으로 쪼개서 받으세요. 세금도 덜 내고 매달 들어오니까 훨씬 안정적입니다. 개인연금 아직 안 드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60대 초반이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넣으면 70대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당주 소액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이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배당주는 일반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1년에 3에서 4번 나눠주는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대기업 우량주, 은행주, 통신주 이런데 3천만 원 정도 분산해서 넣어두면 1년의 배당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로 치면 1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 물론 원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만 넣으세요. 절대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5에서 10개 종목으로 나눠서 사세요. 제가 상담하는 최정아 씨는 5천만 원을 10개 배당주에 나눠서 넣으셨는데 분기마다 3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이게 용돈이 되더라고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세요. 세 번째, 채권형 자산을 늘리세요. 채권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정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국채, 회사채 이런 거요. 요즘은 은행 가면 개인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고채 3년짜리에 5천만 원 넣으면 1년에 이자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죠. 이것도 현금 흐름이에요.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한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묶어두는 기간만 정하면 매년 이자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예금 CMA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아무리 연금이 좋아도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병원 가야 하거나 집 수리해야 하거나 손주 결혼 축의금 줘야 하거나 그래서 전체 자산의 30%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이나 CMA 현금 관리 계좌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비상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을 10이라고 했을 때 3은 예금 비상금, 45는 연금 배당 채권 현금 흐름용, 나머지 23은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이렇게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성공 사례고 한 분은 아쉬운 사례입니다. 사례 1. 현금 흐름으로 성공한 정상훈 씨 68세. 정상훈 씨는 공무원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받으셨어요.
집은 있고 따로 모은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 걱정했대요. 그런데 정 씨는 똑똑하게 하셨어요. 퇴직금 1억 2천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4천만 원은 예금 비상금, 4천만 원은 배당주 10개 종목 분산 투자, 4천만 원은 국고채 회사채 매입, 그리고 공무원 연금 월 13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셨고요. 여기에 배당금이 분기마다 40만 원 연 160만 원, 채권 이자가 연 120만 원 들어왔습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월 180만 원 연 2160만 원, 배당금 연 160만 원, 채권 이자 연 120만 원, 합계 연 2440만 원, 월 평균 약 203만 원, 부부 둘이 월 180에서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저축하거나 손주들 용돈 주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 중심 노후 설계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례 2 목돈만 믿다가 어려워진 강민수 씨 72세. 반대 사례도 보겠습니다. 강민수 씨는 중소기업 사장님 하시다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회사 정리하고 3억을 손에 쥐셨어요. 정 씨보다 훨씬 많은 돈이죠. 그런데 연금은 별로 없으셨어요.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뭐 3억 있으면 되지. 조금씩 쓰면 돼 하고 생각하셨대요. 처음 2, 3년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펑펑 쓰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용돈도 주고 좋았죠. 그런데 70세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당뇨 진단 받으시고 배우자분이 골다공증으로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하셨어요. 의료비만 2년 동안 1,500만 원 나갔습니다. 거기다 아드님이 사업 실패하면서 아버지 3천만 원만 좀 해서 빌려주셨고요. 이게 안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3억이 1억 5천으로 줄었어요. 72세에 남은 돈 1억 5천, 국민연금 30만 원.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10년도 못 버틸 것 같더래요. 지금은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확 줄이셨는데 그것도 빠듯합니다. 젊었을 때 연금 준비 좀 할 걸 하시면서 많이 후회하세요. 두 사례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정상훈 씨는 목돈이 적었지만 들어오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목돈이 많았지만 빠져나가는 돈만 있었어요. 목돈 3억은 5, 6년이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씩 평생 들어오는 구조는 절대 바닥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요즘 70대, 80대 시니어 중에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이 5억짜리야. 그런데 생활비가 없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집은 못 팔죠.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택연금 같은 제도가 주목받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월세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1단계 현재 내 현금 흐름 점검하기. 먼저 지금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기타 임대료, 이자 등 얼마. 다 합쳐서 적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현재 노후 월급입니다. 2단계 매달 지출 계산하기. 그 다음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식비, 공과금 등 얼마, 의료비 얼마, 경조사 비용 돈 얼마, 여가취미 얼마.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적으세요.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나중에 못 지킵니다. 3단계 부족한 금액 확인하기.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보세요. 부족하면 그만큼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쓰는데 들어오는 게 120만 원이면 8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80만 원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단계 목돈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기. 여기서 아까 배운 방법들이 나옵니다. 만약 목돈 1억이 있다면 3천만 원 예금 비상금 절대 안 건드림.
3천만 원 배당주 5에서 10개 종목 분산 3천만 원 국채회사채 1천만 원 추가 연금보험 또는 월지급식 펀드. 이렇게 하면 배당금 채권 이자로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부족한 80만 원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해도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목돈에서 조금씩 쓰는 거죠. 5단계 전문가 상담받기.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은행 가세요. 요즘 은행에서 시니어 재무설계 상담 많이 해줍니다. 무료예요. 아니면 증권사 가셔도 되고요. 저 현금 흐름 만들고 싶은데요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수수료 높은 상품 무조건 권하는 곳은 피하세요. 여러 곳 상담 받아보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6단계 6개월마다 점검하기 한 번 세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현금 흐름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나? 지출이 너무 많지는 않나? 목돈이 너무 빨리 줄지는 않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바로 조정하세요. 지출을 줄이거나 현금 흐름을 더 늘리거나. 여기서 하나 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식 사업 자금 대줬다가 날리기. 아들 사업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후 자금까지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식들도 더 힘들어집니다. 고수익 투자 현혹되기, 원금 보장, 월 10% 수익,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100% 사기입니다. 시니어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 정말 많아요. 한 번에 목돈 쓰기,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하면서 여행이나 차 사는데 몇 천만 원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쓰려면 현금 흐름 범위 안에서 조금씩 쓰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대로만 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서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우리 자신은 뒤로 한 채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죠. 그때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목돈 만들어서 집 사고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벌 수 없고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 이때부터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목돈이 아무리 많아도 빠져나가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목돈이 적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지려면 목돈 중심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하나의 월급처럼 만드세요. 여기에 배당, 이자, 임대료 같은 추가 현금 흐름을 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돈 빠져나가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도 들어왔네 하는 안정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정감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잠도 잘 오고 웃을 일도 많아집니다. 손주들 만나러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가신 겁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통장 확인하고 계산해 보고 은행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더 어려운 일들 다 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 가족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노후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친구분들, 형님 누님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